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마지막 문제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교사협의회에서 이렇게 학교 운영에 관한 학생들의 요구를 반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또 논의를 했다. 다양한 의사결정 방식들이 제안됐는데 아이들의 그 어떤 요구, 의사를 반영하기 위한 방식에 대해서 우리 어떤 방식이 있을까? 의사결정 정책 모형을 써서 그 교사들하고 토의를 했다는 거죠. 그 중에서 A안은 뭐였냐면 문제를 확인한 후 목적과 세부 목표를 정하고 가능한 대안을 모두 탐색해서 이거 다 해가지고 요걸 반영하는 게 있고, 아니면 B안은 현실적인 소수 문제를 검토해서 그 조금씩 나아가는 방식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많은 논의를 거친 끝에 B안으로 결정했고, B안에 따른 구체적인 방안을 협의회 때 제안하기로 했어. 그래서 아이들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방안, 그 방안을 아이들의 모든 요구를 검토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A안은 아이들의 모든 요구를 다 검토해가지고 교사들이 그 협의회를 거쳐서 이 요구를 반영할 수 있다고 봤는데, B안은 그게 아니라 모든 요구는 불가능하고 현실적인 소수에 대한은 부분적으로 수정하자는 거죠. 하잖아요, 맞죠? 소수에 대한. 그 다음에 부분적 수정. 이거는 점증 모형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분적인 수정을 통해서 해나가는 거. 그 다음에 모든 대안을 다 검색하는 거 합리 모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만약에 뭐 B안이 뭐 어느 정도 만족해질 수준에까지 왔을 때까지 그 만족해주는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그 대안을 검토하고 거기에 대해서 뭐 실행 방안을 결정한다 하면 만족 모형이 되겠죠. 그래서 명확히 A안은 합리 모형의 단점을 제시해 주시면 되고, 명확히 B안은 점증 모형의 단점을 제시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점증 모형의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거죠. 학생들의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합니다. 근데 이런 학생들의 요구를 반영하는 방안에 대해서 협의를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이 합리 모형은 어떤 단점이 있냐면 비현실적이라는 단점이 있어요. 있을 수 있는 모든 대안을 탐색하고 각 대안에 대해서 예측하고 비교를 요구하지만 실무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 시간, 자원의 제약으로 이를 현실화하기는 힘들다. 우리가 모든 안을 다 들어서 이 대안을 만드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협의를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점증 모형은 근시안적인 대안만을 고려하게 된다는 단점이 있다. 점증주의는 단기적인 안목에서 눈앞에 보이는 문제에만 치유하는 데 초점을 둡니다. 그래서 점증 모형은 이 대안과 관련된 다른 대안, 즉 이 하나의 대안에 대한 부분적인 수정만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관점에서 틀을 변하는 게 아니라 A안과 연관된 B안에서 어떤 부분이 조금 다르냐, 그 부분을 통해서 조금씩 수정해서 최적의 안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적인 미래의 목표를 창조하는 것을 등한시하게 만들고, 점증 모형에 따라서 그리고 여기 보시면 단기적 안목에서 눈앞에 보이는 문제만 치유하고 초점을 두기 때문에 장기적인 개선에 염두에 두지 않고 그때그때 필요한 의사결정만 내리게 된다. 그래서 근시안적인 개정밖에 이루어질 수 없다. 이게 점증 모형의 단점이에요. 물론 이외에 단점 엄청 많습니다. 뭐 보수적인 결정이 나올 수 있게 한다, 뭐 그런 단점도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떤 단점들이 있었냐면 제가 이론 강의에서 다 언급해 드렸지만 그 외에도 뭐 상상력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합리 모형은 창의성과 상상력을 중시해서 고도의 상상력을 발휘해서 최선의 방안을 하게 되는데, 이 점증 모형은 내 눈안에 들어오는 대안만 고려하기 때문에 상상력 발휘해야 될 동기나 이유가 부족해지게 만든다. 뭐 이런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 중에서 여러분 선택하시면 돼요. 근데 두 번째가 좀 핵심 포인트예요. 이런 학생들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서 제안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은 뭐냐. 그래서 점증 모형에 따라서 어떻게 학생들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겠냐, 이걸 물어본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점증 모형의 절차와 연관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따라서 점증 모형에 따라 학생들의 요구를 반영하는 방안은 다음과 같다. 우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업 방식과 관련하여 학생들의 생각하는 문제와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수업 방식이 무엇이 있을지 새로운 수업 대안을 탐색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진행되는 수업 방식과 학생이 요구한 수업 대안을 비교해가며 어떠한 점이 더 효과적일지 교사들과 논의의 방법을 둘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증 모형의 핵심은 이거예요. 기존에 존재하는 안과 새로운 안을 비교 대조해가지고 이 새로운 안이 좀 더 나으면 그 대안을 선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점증 모형은 내가 눈안에 들어오는 안을 선택해서 그거를 기존 대안과 비교 대조한다는 게 가장 핵심인데, 그 부분을 알고 있냐 모르고 있냐를 측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물어보지 않았을까 저는 싶습니다. 그 절차를.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연관해서 아이들이 기존의 수업 방식 강의식이었다면 그게 마음에 안 들었다면
강의식 말고 토론식 수업 하고 싶다. 그럼 토론식 수업과 강의식 수업을 비교 대조해서 어떤 게 더 효과가 있을지 쓰고 그 비교 대조해 본 다음에 토론식이 더 낫다고 판단을 하면 교사들이 토론식 수업 방식을 선택하는 거죠. 학생들 요구가 반영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의사결정을 해 나간다는 게 비아니기 때문에 그런 관점을 연관지어서 서술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 의사결정 모형은 제가 이게 쭉 언급을 했는데 교육과정 제가 행정 파트에서 여기 보시면 충분히 나올 거라고 언급해 드렸습니다. 그중 의사결정 모형 중에서도 뭐 호남 모형 뭐 여러 가지 모형이 있겠지만 저는 쓰레기통 모형이 나올 확률이 좀 높다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쓰레기통 모형 그 다음으로는 점중 모형 그 다음으로는 합리 모형이 나올 거라고 했습니다. 근데 합리 모형 점중 모형과 합리 모형이 출제가 되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강의를 끝낼 수 있습니다. 이게 끝내보았습니다. 그래서 서론, 본론, 결론을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자, 서론 작성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다른 강의에 있기 때문에 하지 않고 서론은 이 본론을 키워드화 시키고 나서 서론을 쓰거든요. 저는 서론을 쓸 때 본론을 다 키워드한 다음에 서론을 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뭐저것이 다 구성한 다음에 이렇게 학생의 선택과 결정 기회를 확대하는 교육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학교 운영 계획의 전반적인 재구조화가 필요하다. 특히 교육과정의 운영, 평가, 설계, 수업 설계, 적합한 의사결정 방안 4가지에 중점을 두어야 된다. 기존의 교육과정에 대한 성찰과 변혁이 필요하며 교육과정 운영에 대해서 평가 방식은 학습자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자기평가를 실시한다. 수업 설계 시에는 온라인 수업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준비 및 자기주도적 학습 실전 방안을 숙지하고 교사 협의회를 거쳐 지속적으로 최적의 대안을 찾도록 노력해야 된다. 학생 요구가 반영될 수 있는 최적의 대안을 찾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구체적인 방안은 다음과 같다.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쭉 나가는 거죠. 이렇게 모음 답안을 보시고 강의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1년 동안 비전교육학을 이용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리고 모든 분들이 합격하셔서 제 강의를 이제 더 이상 안 보는 게 제일 좋은 거겠죠. 하지만 만약에 이제 또 내년에 준비하셔야 된다면 저와 함께 이제 어떤 부분이 또 시험에 나올 수 있을지를 계속 탐색해 가면서 함께 이제 강의를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제 강의만 보셨어도 올해 이 정도 답안을 구성해 내실 수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았고 하지만 좀 힘들었던 점은 교육학에 대한 전반적인 안목과 어떤 그런 총체적인 그 관점 보는 능력 이게 좀 필요했던 거죠. 그리고 2015 개정 교육과정 확실히 읽었냐 안 읽었냐 그거에 따라서도 많은 차이가 났었을 거고요. 그래서 다음 내년에는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가 매우 애매합니다. 이론적인 부분으로 다시 돌아가서 많이 나올지 아니면 이렇게 기존의 방식대로 뭔가 좀 활용 방안이 많이 나올지에 따라서 공부법이 좀 달라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고려해서 2022학년도를 준비하는 강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